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리버스 YSU 어느덧 150화입니다. 야, 이제 좀 있으면 200화 되겠다. 미리 광고를 하자면은 저희 YSU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YSU의 다른 저희는 사실 같이 영화 이야기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같이 영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감상평 남겨주시면은 저 감상평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영화부가 사실 스포츠부는 제일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스포츠부는 네. 어떻게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 하는데 여긴 로테이션 돌아가기도 힘들어 지금. 돌아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완전히 영알못이 상관없어요. 저도 영알못인데 뭐. 진짜인데. 자. 뭐죠? 반응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왜 어찌할지를 모르겠네? 본인이 뭐가 영알못이라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잘 몰라요. 사실 그 이론서도 사놓고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화이에 샀거든요. 사놓고선 영화이 첫 페이지 보고 옆에 레퍼런스 사진들이 막 많은 거예요. 이 영화이 책이 겁나 두꺼운데 그 사진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진만 봤어요, 저도. 아니요. 그리고 거기는 영화 다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진에 있는 영화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보자 했는데 그 사진에 있는 영화도 지금 10편을 좀 봤나? 근데 아직도 봐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야, 이거 그냥 레퍼런스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진 이 책을 보는 게 맞나? 아니면은 그냥 읽고 영화를 나중에 보는 게 맞나? 그래서 저 막 요즘에 막 사실주의 막 이런 거 막 일장이 사실주의거든요. 마치 일장 사실주의만 읽고 그다음에 안 읽고 있어. 맞아요. 그거 다 집에 한 권씩 있지만 그냥 지금 내가 작품 한 편 더 보는 게 더 빠르지. 다 그렇죠 뭐. 그냥 영화는 뭐 자기가 느끼는 거고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거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나마 진짜 정답도 없고. 대학교 때 비평 수업 하나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그랬으면 기본도 몰랐을 거야. 뭐 또 기본 몰라도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게 중요하죠 뭐. 그게 영화죠. 네, 다른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들려주세요.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아무튼간에 패스트라이브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라이브즈는 미국에서는 23년 6월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24년 3월에 개봉한 셀린송 감독의 데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셀린송 감독은 이거 한국의 넘버3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님의 딸이기도 하고요. 네. 패스트라이브즈는 공개된 후에 극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23년에 흥미롭게 본 영화 중에 하나라고 평하기도 하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도 그때 아마 영화제에서 가장 최근 좋았던 영화 중 하나 꼽기도 하셨고요. 네. 델토로 감독님은 맞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본 최고의 데뷔작이다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관심을 받았고요. 배우는 그레타리와 유테오가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서로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던 나영과 혜성은 나영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고요. 나영은 노라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12년 뒤 혜성과 노라는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또 다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12년이 지난 뒤에 뉴욕에 사는 노라를 혜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 모든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패스트라이브즈라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패스트라이브즈가 사실 이번 아카데미상 중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수상은 하지 않았지만 아시아계 감독이 작품상과 각본상을 첫 작품인데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일단은 기록이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감독이긴 한데 사실 이제 뭔가 여기 적혀 있는 감독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아마 이거를 시간 때문에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것 같다. 시간으로 봤을 거다. 12년. 가능하죠. 시간. 나 같으면 이거 한 번에 이거 다 자른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하나씩 12년씩 막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을까? 머릿속에 그 생각할 수도 있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은 좀 더 폭력적으로 가면 어떨까? 여기서요? 이 영화에서요? 기회를 볼 감독님 그럼 괴상한 걸로 가야지 그럼 어떡해. 각자 스타일들이 있긴 하죠. 저는 지금 각자 스타일이 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좀 의외한 맞아요. 얘기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영 기자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2번 봤는데 처음은 부산영화제에서 한국에서 최초 공개될 때 그때 봤었는데 그때 유태호 배우님도 GV 왔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객석에서 질문도 던지고 했었는데 참 또 이번에 인터뷰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역사나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투영시켜서 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어떤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혹은 누굴 만났거나 아니면 어디서 전학을 갔거나 혹은 이민을 갔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 이 제목이 왜 전생이냐고 감독님한테도 인터뷰 갔을 때 물어봤었는데 그 전생이라는 거는 꼭 그런 억겁의 세월을 막 하는 불교적인 용어로만 보지 말고 이제 자기가 뭐 변호사였다가 자기가 직업을 전향해서 셰프가 됐으면 자기가 그 전에 변호사였던 삶을 얘기하는 것도 전생일 수 있고 내가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는데 서울로 전학을 왔으면 내가 옛날에 부산에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생처럼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인연 뭐 혹은 불교적인 용어라서 되게 동양적인 사상 같지만 이게 해외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호평해주고 관객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기억했던 것들이나 추억 그런 걸 떠올리는 것 같다고 그쵸, 얘기를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 관객분들이 자기한테 자기 이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막 하더래요. 뭐 첫사랑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 얘랑 연락을 되게 오래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각자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 같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해외 서양 관객들도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그 감정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아예 영어가 아닌 인연이라고 아예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걸 일단 이제 감독님이 그걸 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도 내가 이런 뭔가 뭉클하거나 뭔가 아련한 이런 감정을 뭔가 영어나 자국 모국어로 할 게 없었는데 인연이란 말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랑 나랑 인연이었어 그랬던 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빈님은 저는 이제 영화를 딱 볼 때는 딱 오프닝부터 그 별점 5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별점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나뉘면서 볼 때도 있거든요. 10점 만점에 5점인가요? 아니요, 그냥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5점 만점 5점으로 시작해요? 그냥 그 그냥 영화가 오프닝이 좋으면 5점부터 시작하나 봐요. 그냥 뭐 포스터만 봤는데 너무 좋다. 혹은 뭐 예고편 한번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럼 일단 기대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오프닝에서부터 5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장면들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 5점으로 마무리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슬퍼서 아마 마지막에 엉엉 울면서 봤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 엔딩 장면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보고 나니까 그 인연이라는 단어를 말씀 또 하셨지만 되게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좀 그 인연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읽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인연과 똑같은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연이라는 걸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영과 혜성, 아서 모두 그 인연으로 지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우버 기다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시공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자로 가로대 거기 트랙을 깔아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캐리어를 끌고 갈 때는 이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우버를 기다릴 때는. 근데 과거에서 계속 좀 멈추고 서로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갈등하는 것 같은 그레타리가 노라가 약간 저도 그때 같이 타고 가나 그러면 이제 한국 영화의 아침 드라마 같은 선택이 되는데 이거 그렇게 가는 건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랬었는데 그게 과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내고 다시 거기서 약간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다시 남편이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는 그게 이제 오른쪽 왼쪽 그걸 다 설정하신 거라고 하시고 그러네요. 네 그때 노라의 치마가 과거 쪽으로 좀 이렇게 펄럭펄럭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좀 뭔가 끌어들이는 느낌? 근데 그게 의도한 건 아닌데 바람이 진짜 그렇게 불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 뭔가 이 장면 터지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닝 커트도 일부러 이렇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네요. 네네 과거와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감독님의 남편 엄청 유명한 작가세요. 네 이번에 그
챌린저스. 네. 조만간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두 분이 챌린저스. 엄청난 셀럽이에요. 루카 구아다이노 감독의 맞아요. 신작이 그 젠데이아 주연의 제가 뭐만 봐도 귀엽다는 젠데이아 주연의 네네. 그래서 엄청 기대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존 마가로가 왠지 남편을 형상한 게 아닌 것 같은 저도 생각이 그런 것 자꾸 같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분도 실제로 유대인이신 것 같은 저도 느낌인데 아마 사실 보니까 그게 아마 미국인이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애초에 이거 시작했을 때가 그 비슷한 상황을 자기가 겪었대요. 맞는데 그 바에서요. 네. 바에서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정말 첫사랑이거나 유태오 같은 걸 아니라는 감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멘트는 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멘트는 안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는 물어보기가 조금 개인적인 것 그쵸, 같아가 좀 그쵸. 그랬고 아무튼 그런 그 바에서 남편과 그 한국에서 날아온 그 친구와 친구와. 셋이서 만나는 그 바 장면이 거기서부터가 이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거기서 시작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선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네. 그 우버 기다릴 때 말 그대로 노라가 오른쪽에 있고 그 왼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이민 갈 때 마지막 날 각자 가는 길이 네네. 여자 캐릭터가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고 남자 캐릭터가 이제 왼쪽 길로 빠지길래 네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거는 그 장면도 딱 밤신으로 넘어가면서 네네네.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 12년 전, 24년 전에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떠난 거에 대한 나한테 대한 인사래요. 안녕. 12년 전 그 갈림길에서 제대로 인사 못하고 그냥 바로 네네네. 이민 가잖아요. 맞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네네네.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12년 전 12살의 그 애기였던 걔와의 작별. 난 이제 그때의 노라는 없지만 그 노라가 한국 이름이 뭐예요? 나영은 없지만 네네. 이제 뭐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 혜성한테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혜성도 나중에 공항을 가는 장면 택시 타고 네네, 가는 장면 기억납니다. 아시겠지만 해가 뜨면서 혜성도 미래로 현실로 가면서 미래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걔도 이제 맞아요. 과거는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기도 이제 나아가는 성장 캐릭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셋 다 해피엔딩이라고 본인 얘기하는데 각자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니까요. 너무 좋네요. 사실 저희가 스포일러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스포일러 있다고 얘기했는데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다 보셨지 네, 않으실까요? 뭐다 봤을 거예요. 이제 네네. VOD 떴을 거야. 개봉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 됐어요. 올라갈 때는 VOD 떴겠죠 뭐. 자 아무튼간에 이게 최근에 아무튼 셀린송 감독이 와가지고 네. 또 정소영 작가와 인터뷰를 이제 지비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헤어질 결심의 각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셀린송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라이브즈 각본 쓰고 있을 때 기생충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당시 한국어랑 영어 두 언어 오가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두 번 반응이 걱정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국어 대사 많고 영어 대사 이렇게 별로 없는 게 이게 괜찮냐 그랬는데 이제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달라졌다고. 그냥 하자. 처음에는 이제 기생충 저희는 자막이 있어서 걱정이었다라 했지만 기생충 후에는 오히려 자막이 있어서 신난다라는 반응이었대요. 주변에서는. 그래서 기생충이 열어준 길이 아니었나 싶다고 이번에 아무튼 아카데미 레이스까지 가게 된 거는. 네,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CJ E&M 고경범 영화 사업 부장님하고 A24 인터내셔널 대표 샤샤 로이드님 인터뷰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일단 두 분이 왜 합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막 풀어주셨어요. CJ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이제 해외 진출 또 한국 국내 사업 이런 걸 되게 많이 혁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사업은 제일 위기인데. 네, 그래서 안에서 뭐 20대의 젊은 신입사원의 의견도 듣고 뭐 한다, 뭐 하는데 뭐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그렇죠. 뭐 국내외 사업 모델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완전 갈아엎어야죠 지금. 네네, A24와는 뭐 이 샤샤로이드하고 두 분이서 다른 영화제, 마카오인지 뭐 어딘지 다른 영화제에서 만나서 약간 친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한국 씨는 CJ가 한테 거의 맡기고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현지 뭐 그 술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다 장소 헌팅도 CJ 쪽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지 스태프들 해가지고. 감독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촬영이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의제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혜성이랑 친구들 밥 먹는 장소가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데리고 가달라고 아. 갈 데 없냐고 맛있는 곳 먹고 싶은 추천해달라고.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해야 돼요. 네네. 또 하나 얘기는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원래 장기하가 배우도 맞아. 혜성 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일단 네 그렇게 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연인이 돼서 친구 역할 괜찮겠냐 그쵸, 해서 그쵸. 이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장기하 씨가 차라리 주인공이었으면 이 영화가 좀 더 결이 더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인의 입장이고 세계적인 영화에서는 일단 비주얼이 있어야 되고 찐 한국 남자의 그 대사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만 아는 거죠. 공대남이잖아. 네네. 공대남이면은 이거거든요. 공대남이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수려하고 몸이 그럴 수 없는 유태호 거예요? 씨보다는 장기하 씨가 더 맞아. 공대남이면은. 근데요 그게 약간 너무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장기하 배우님이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안 돼. 네, 좀 왜냐하면 그 혜성은 너드미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혜성이라는 캐릭터가 너드미가 있으면 안 되고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고고한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바이브가 주는 게 있어서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객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저는 유태호 배우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하 배우님이 하면 이게 결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감독님도 유태호 배우를 픽한 이유가 아이 같은 얼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와 소년미와 성인의 얼굴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주인공 이제 메인 캐릭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레타리가 연기한 나영인데요. 네. 이제 이 캐릭터가 사실은 그걸 거의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캐릭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감독이 투영된 인물이기도 하니까.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인데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잘 그냥 이야기꾼으로만 받아들였지 뭔가 와닿지는 않고 유태호 중심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한하게도 인터뷰 같은 거나 그런 데서 그레타리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분도 한국계인데 오지도 않고 왜 안 하는지 뭐 일정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개봉할 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현지에서 오스카 캠페인 해야 되니까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 있고. 저는 그 나영이라는 그 캐릭터가 혜성과 아서에 비해서는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화에서 계속 혼자 변화하고 변화를 겪고 이런 인물이긴 한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혜성과 아서는 훨씬 더 인연이라는 단어를 더 잘 표현하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영은 그냥 중심을 잡고 있을 뿐이지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한국의 연기가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 어릴 적 이메일 같은 설정이 있다고 해도 가끔은 좀 아쉬운데라고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적인 거죠. 네, 언어적인 거예요. 그런 거 와 너다 뭐 이런 거 다 감독님이 한국 예능 다 막 챙겨 보고선 다 집어넣은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셨어요? 와 너다. 저는 그 와 너다 너무 좋았어요. 좀 괜찮았어요 저는. 거긴 괜찮았는데 가끔 중간 중간에 일상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색해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민이란 설정을 감안하더라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랑 대화했을 때인가? 그때는 많이 어색한 것도 조금 있었고. 저는 거슬렸던 게 너무 귀여운 척을 하는 느낌이 말투 같은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좀 죄송하지만 네 거기서 약간 나이도 좀 어린 걸로 나왔는데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한국 메이크업랑 너무 달라서 제가 약간 생경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맞아요, 요새 맞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하거나 아이돌이나 배우가 하는 컨셉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서 좀 잘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세니송 감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우리는 종종 여성이 삶의 해결책을 찾아서 다양한 남성을 만나는 사랑 이야기나 로맨틱 드라마를 보게 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영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과거에서 온 혜성이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남편 아서 사이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한 걸음 나아가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20대 때, 그러니까 24살 때겠죠? 그 거기서 나영이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과 사랑이라는 어떤 좀 진부한 선택지이긴 하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거가 나왔을 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과하지 않게 현실적이라서. 같잖아요. 네네 그렇게 헤어지게 되긴 하죠. 그냥
참고로 이거 이제 한국어 고사하기 위해서는 쩍이랑 같이 작업을 했대요. 봉준호 감독 그때 아카데미 통역가로 유명한 샤론 최랑 네. 사전 제작 기간 동안 함께 이제 작업을 이어가면서 연습을 했다지만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 그래도 그 다른 한국계 배우들 우리말 한 것보다는 조금 낫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이제 다니엘 데킴이었나요? 옛날에 이제 과치주로 유명한 네. 뭐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지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언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초반에 오프닝 때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지낼 때 있잖아요. 네. 혹시 대사 잘 들리셨어요? 저는 좀 다 힘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믹싱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거 뭐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게 그 필름 촬영한 영화잖아요. 네네. 그게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필름 의도했냐고 막 그랬는데 2000년을 의도한 거 아니냐? 2000년을 2000년? 이게 딱 2000년 때잖아요. 2000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기는 계속 연극 극작가 영국에서만 있다가 처음으로 영화를 하는데 디지털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누가 촬영 감독인가 누군가 뭐 추천을 했다고 그랬나? 뭔가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런 거 돈이 얼마 들고 막 롤을 갈아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뭔가 노스텔지어를 할 것 같은 화면도 나오고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 계속 그 물 흐르는 그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네. 돈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것도 그런 말 타이트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24도 그거 반대 없었고 A24는 창작자가 하려는 거에 우선적으로 다 풀어주는 그럴 것 스타일이어서 같아요, 확실히. 너가 알아서 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는 제가 장재원 감독님 그 회식 자리에 갔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헐리우드가 얼마나 빡빡한 줄 아냐. 뭐 40회 찍었 40회 뭐 그 안에서 하라고 뭐 400을 하라고 그랬나. 뭐 아무튼 그 제한된 그게 있어 테이크가 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난 거기서 쪼들려서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고 이제 필름으로 찍었는데 자 이게 사실 2000년 얘기하자면 이게 2000년 한국도 사실은 조금 어색한 점이 뭐냐면 2000년이긴 한데 막 중간에 도로명 주소 나오고 그랬어. 자세히 보셨네.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나 아니면 그 옛날 이제 지금 현재 바뀐 집 그 있잖아요. 그 번호 네네네. 그 몇 길 16 이런 식으로 그게 있잖아요.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간판이 있어. 체크 못했나 보네. 근데 그걸 해봤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모르잖아요. 네. 이건 미국 영화라니까요. 미국 영화니까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도로명 주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저예산 영화도 그런 거 신경 못 쓰거든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이번에 개봉한 1980 같은 경우도 그거 보셨어요? 네, 어린이집에서 봤었는데 도로명 주소 간판이 있긴 있는데 그걸 글씨를 지워놨어. 또 그거를? 네, 도로명 주소 글씨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그 판이잖아요. 그 판인데 그 집에 걸려 있는 집 부착돼 있는. 나중에 알았나 보다. 아니 그럼 그걸 치울 순 없나? 그러니까 치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치웠지? 아니면 CG로 덮던가. CG로 그냥 하지. 그걸 왜 덮는 거 그렇게 정도 했을까요?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걸 왜 글씨만 지워가지고 막 그런 장면도 보이고. 좀 뭐 그건 있긴 한데 뭐 그래요. 이건 뭐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약간 2000년 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이 친구도 이제 6학년 때 이사를 간 거겠지만 이제 이민을 간 거지만 저는 5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저도 참 기구했던 게 이게 완전 친구는 아닌데 완전 친한 친구는 아닌데 저희 밑집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같은 학년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덩치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다 보니까 그랬어요? 층간 소음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너무 한국적이다. 층간 소음 이슈. 층간 소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주문해서 이제 배달 주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밑에서 인터폰이 온 거예요. 근데 딱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쿵쾅거릴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니 이제 아버지 옆에 봤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완전 쌍욕을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완전 싸웠는데 그 일 이후 한 달 뒤에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이제 짐 싸고 이제 저는 짐 안 싸니까 그냥 통로에 있어가지고 그냥 복도 아파트 이렇게 계단식 복도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계단에서 있었는데 여자애가 이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을 준 거예요. 편지랑. 층간소음 이슈가 있었는데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준 책이 전 아직도 집에 있어요. 본가에 아직도 있는데 뭐예요? 하늘 말라리아라는 너도 하늘 말라리아였나? 뭐예요? 그게 소설? 무슨 책이에요? 동화책? 아동문학인데 나는 하늘 말라리아. 여기
너도 하늘 말라리야. 아 맞네. 너도 하늘 말라리야라고. 야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있는 소설이에요. 야 99년도 이금희 씨가 쓴 소설인데. 한국 소설? 네, 한국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 이름이 미르거든요. 아, 좋네. 그래서- 올드했잖아. 네, 이거 이름이 강미르네. 어머.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이걸 답변을 못했어요. 이사 가야 되니까. 네, 이후에 답변을 그럴 수 없죠. 못했어요.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SNS로 찾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걔 이름을 몰라. 몰라.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12년 딱 24년 지나잖아.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때 그 소녀분 혹시 들으시거나 친구분이 나 이런 얘기 어제 들은 것 같다. 그럼 빨리 전달해 주세요. 층간 소음 이슈. 책을 샀어. 너도 할래 말라리야 책을 사줬어. 네. 분당입니다. 네 참고로 좋습니다. 2000년 찾습니다. 사람은 찾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딱 오프닝 씬 보면서 그 생각이 저한테 딱 밀려오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 영화가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2000년 때 내가 겪었던 일이잖아. 나는 이사를 자기 갔으니까. 어떤 거에 걸린다니까 뭐 여기가. 걸리게 돼 있어. 네. 또 2012년 저도 또 격동의 연애 비슷하게 썸 하다가 끝나버린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또 그게 또 밀려오는 거야. 12년 단위로 뭔가 띠 단위로 뭔가 있네. 뭐가 있네요. 2024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 2024년이면. 나 이 영화가 나도 모르게 별 4개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영화가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인의 치트키야, 그걸 이거 치트키. 받고 감독님들도 다들 그렇게 극찬을 하고 아카데미까지 가지 않아. 물론 CJ가 약간 오스카 레이스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생충만큼의 돈은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A14도 있고 같이 합작이니까 뭐 네. 그랬을 거예요. 돈은 많이 안 썼을 것 네. 같은데. 전력 질주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전력 질주는 안 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역시 그쵸. 전력 질주를 했으면은 솔직히 유태오 정도는 후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영국 아카데미는 후보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게 실험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작을 진행을 하려고 하나 왜냐면 봐요. 너무 좋네요. A24도 이제 왜냐면 아시아계 쪽으로 좀 눈 돌리고 하니까 그렇죠. 에이홀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현지 제작사랑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일본 영화가 2편이나 상을 받았잖아요. 이건 아. 최초의 사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원 개봉 못 하겠죠. 고질라 마이너스는요. 영화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영화제 좀 부천이든 생각해봅니다. 뭐든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어. 이건 불법 다운로드 보기에 너무 아쉬울 것 그렇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각 효과형 시각 시각상? 효과상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았죠. 극장에서 봐야죠. 네, 이건 진짜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극장에 올라와서 좀 심지어 아이맥스도 개봉이 됐기 때문에 정말요. 이걸 고질라 콩을 봤는데 이걸 못 보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유태오 배우 얘기해 볼게요. 네, 유태오 배우가 연기한 혜성. 뭐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뭐 소년미란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혜성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설정들을 그 캐릭터 설정과 전사를 다 따져봤을 때 가장 그 분위기를 잘 살리는 배우로서는 유태호 배우님이 정말 좋았다 생각하고 저는 뭐 정말 이분도 대체제가 생각 안 날 만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태호 배우가 막 작품은 옛날에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뭐 낯익은 배우는 최근 들어서 좀 있었지만 옛날에 맞아요. 좀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몇 년 아니었죠. 전에 맞아요. 그 뭐야 레토가 개봉했을 때도 사람들이 유태호 누구야? 누군데 칸 영화제 저기 저 뭐 경쟁 부문 후보작의 경쟁 부문 작품의 이름을 주연 배우로 나와. 이 사람 뭐 한국 사람이야? 아니 독일에서 태어났대. 근데 독일을 잘해. 근데 왜 러시아 영화를 찍었어? 막 이러면서 막 뭐지? 막 이렇게 궁금은 하지만 막 이렇게 크게 이슈는 안 됐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위에 봤던 게 버티고 영화 있었거든요. 근데 버티고는 영화 자체가 나를 버티고 싶었잖아. 근데 그로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이후에 뭐 이제 본인이 다큐멘터리죠. 그 너무 괜찮지 로그 이미지. 않았나요? 로그 이미지 다큐멘터리 그래요. 뭐 그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 여배우들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 나왔어. 저는 그때는 당연히 모르다가 그때는 당연히 이제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거 나오셨는데 그 장면 다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거의 실화가 아니라 실제 가깝게 묘사가 그쵸. 되니까. 캐릭터들도 다 있는 네. 사람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 나오죠. 뭐 독일에서 맞아요. 태어났는데 뭐 한국은 이번에 왔고 원래 캐릭터가 자기 자신. 네 맞아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저는 이거 여배우들을 언제 봤냐면은 이번에 저번에 미나리로 상 받으셨을 때 윤정 선생님 그때 KBS에서 갑자기 특선 영화를 이걸 해주는 거예요. 상 받을 때 그러니까 수상 기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걸 그때 봤었거든요. 수상 기념으로 여배우들을 틀어주지는 몰랐는데. 그러게 많은 작품이 많은데 하필.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덕분에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말 이제는 뭐 다 아시는 배우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아는 그런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예 만났을 때 소감이 좀 들어볼게요. 만났을 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어가지고 부산 영화제 때도 너무 막 혼자 덕질하는 느낌으로 1열에서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질문도 막 하면서 막 나한테만 말하는 것처럼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봤는데 네 가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그때도 막 사진도 필카 갖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좀 다른 배우들하고는 좀 다르고 그랬었어요. 그 역시 약간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약간 한국 사람이랑 정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태생에 관련된 그런 배경적인 이슈가 되게 다양한 다양성인데 여기 역할은 완전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디 가지도 않고 뭐 중국을 잠깐 공부하러 갔지만 진짜 전형적인 한국 남자. 그래서 결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진짜 한국 남자. 자기가 뭐 돈도 없고 뭐도 하는데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남자를 하는데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데모 테이프를 보냈고 그 데모 테이프 중에서 셀린송 감독님이 추려서 약간 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우 내 배우겠다. 줌으로 원래 오디션을 했는데 1차 하고 2차 때 또 불러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주 뒤에 근데 이제 자기도 여러 번 해 봤었다고 하는데 이런 줌 오디션을 근데 이제 같은 연기를 또 한 번 시킨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시키고 나서 또 다른 연기를 또 그냥 대사 그런 거 막 시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왔다. 저 사람 나한테 뭔가를 더 보고 싶어서 그쵸. 저러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서 땀이 삐질삐질 났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연기를 많이 했었고 3시간만 동안 4번의 연기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이제 같이 합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유태호 씨가 부국제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안에서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는 없다. 그냥 사랑 그 자체를 이해하고 감싸줘야 한다. 다들 많이 사랑을 받고 줬으면 한다라고. 영화를? 네, 집이 마지막 멘트 때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6일날 집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제 거 집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늘연 입장에 썼다고 합니다. 그럼 아니네요. 네. 다른 얘기겠군요. 저 때는 첫 번째 타임이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5일날 그때 목요일날. 목요일날 사실 제일 정신이 없죠. 개막식 다음 날이니까. 개막식 끝나고 이거 한잔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조금 적응하고 이제 좀 생각도 나고 해서 거기서 맞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릭터가 가진 주파수를 섬세하게 타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와 그런 멋진 얘기도 해줬네. 부산에서 2번째 날 갔었어요. 근데 시적인 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셀린송 감독님의 디렉션을 최대한 따르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20대 부분 좀 웃겼던 게 그 군대 장면. 군대 장면 나오죠. 맞아요.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예비군 장면 같은데 군대 장면이 약간 느낌이 그렇죠. 이거 예비군인데 군대가 아니고 예비군 그 이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위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자분들 그거 약간 어색했나요? 살짝 어색해요. 이게 군대 복무 기간쯤에 나올 만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군복보단 예비군 훈련 잠깐 이제 향방잡기 훈련해가지고 동네 순찰 돌 때 나올 만한. 왜냐면 그때도 좀 쉬는 시간에 약간 총 그렇게 해놓고 좀 쉬거든요. 폰 만지고 앉으면서. 그 감독님은 나름 현지 스태프 중에 그 2000년대쯤에 군대로 간 친구한테 엄청 자문을 받아가지고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밥 먹는 그런 거 다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몰랐겠죠. 아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진짜 어디 산속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산속 행군을 갔다거나 이건 내 행군치곤 너무 예비군 같다는 느낌. 예비군 같은 평지고 막 동네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어디 그냥 진짜 좀 약간 동네긴 한데 약간 시골 동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행군은 그런 데서 안 하거든요. 거의 이제 논산 있을 때나 그렇게 논산 훈련소 있을 때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민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랬어도 티 안 나게 하려고 엄청 세심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욕 안 먹으려고 역시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어색하다. 군대도 뭐 각자 다 경험 다 다른 달라요. 거니까요. 군대도 어느 군대를 달라서 또 맞아요. 달라요. 왜냐면 저도 전경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저도 전경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더 집회 하죠. 이런 거 그런데 많이 동원되잖아요. 그거 동원된 그 기억밖에 없어서 사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저는 없으니까. 그럼 그 스태프가 일단 평지 같은 데에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뭔 소리? 왜 이렇게 갔지? 아무튼 군대 얘기했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존 마가로가 얘기한 아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아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 현재 2024년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이게 불쌍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던 맞아요. 캐릭터라고 생각이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기보다는 물론 각본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인연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캐릭터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아서가 나영에게서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같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특이점 말고는 꽤 괜찮은 결혼 생활을 지내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무드랑 이 존 마가로 배우가 참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뭐 너무 편을 들거나 혹은 너무 편을 들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심 잘 잡혀 있는 캐릭터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과거 이제 장기간 연애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상황은 아서처럼 저도 그렇게 뭐 그냥 과거 사람 만났는데 보내줘요? 저는 저 같아도 보내줄 것 같아요. 보내줬어요. 그럼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런 거는 귀찮아서 안 갔어요 제가. 보내준다고요? 네, 저는 보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내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서는 딱 그런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오픈마인드 참뭐 오픈마인드보다는 그냥 이게 결혼 생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보내주지만 거기서 게임을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몰래 어디 가는지 알고 거기 뒤에서 근처에서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그건 사람일까? 너무 의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도 있지. 근데 저도 게임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게임도 사실 아니 게임 안 하고 원래 손톱 엄청 물어뜯고 집에서 다리 떨고 이러고 있다가 소파에다가 노는 것 앉아가지고. 같으니까 딱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팅한 거 아닐까요? 아마 가능성 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아서 캐릭터 어떻게? 아서한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했고 네 아서도 너무 이해를 많이 했고 그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기에 그 침대사가 얘기하셨던 네네. 그런 이야기가 원래 없었는데 아서를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한국 분들은 남성분들은 약간 짠한 캐릭터 맞아요.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서양이나 본인 입장에서는 아서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쵸. 악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둘이 첫사랑 같은 개념으로 어릴 때에서 다시 만나기 2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걸림돌이야. 뭔가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 둘이 의미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음. 그런 캐릭터니까 아서를 악인 취급하고 미워할까봐 제가 그 침대 장면을 일부러 넣어서 아서에 대한 그런 서사랑 자기의 마음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침대 장면도 나오면서 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너는 맞아요. 꿈 꿀 때 한국어로만 하던데 내가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막 어떤 얘기하냐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일부러 집어넣어서 뭐 아서의 캐릭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한번 가볼게요. 저는 그 맨 처음 이제 오프닝이기도 하지만 후반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뉴욕 그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서 저는 이게 아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영과 혜성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그 둘만 집요하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카메라 클로즈업되죠. 네 앵글 자체가. 근데 그게 심지어 나영의 시선을 보여주면서 혜성이 나영을 보면 아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배제하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던 이유가 당연히 저희는 관계 입장에서는 아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아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서 오는 그 불안하고 불편하면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그 장면 내내 유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걸 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건 촬영 감독이 잘했을까? 아까 보니까 뭐 네, 나오셔가지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촬영 감독이 잘한 건가? 어떤 장면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뭐 당연히 바 장면도 그렇고 그 뉴욕에 가가지고 계속 비가 오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거기 관광 가는데 네네네. 그 이제 회전목마 앞에서 회전목마, 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둘이 처음 만날 때 회전목마 전에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걔래 그 유태호 배우가 혜성이 네. 이제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자기도 긴장이 되니까 막 땀도 닦고 맞아요. 옷도 막 맞아요. 다시 이렇게 하고 바지도 끼는 것 같아서 막 이러는데 그거 감독님이 의도했다고 하더라고. 뭔가 유태호 배우의 몸을 아는데 더 작은 옷을 윗도리는 좀 크게 주고 아랫도리는 좀 작게 줘서 타이트하게 일부러 줘서 불편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 장면도 진짜 실제로 불편하게 약간 느껴진 그게 반영된 네네네.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아이처럼 애들이 약간 옷 입을 때 언밸런스하게 입는 것처럼 윗도리는 크고 아랫도리는 너무 작고 그렇게 입는 거 그렇게 의도했다고 하고 둘이 그렇게 만나기 전에 실제로 잘 안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 만났을 때 진짜로 되게 반갑고 만나고 싶었는데 이 접촉도 잘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뭐지 신체 접촉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네네. 못하게 좀 약간 그런 게 떨어져 나서 거기서 실제로 그 많이 쌓아뒀던 것을 한 번에 하게끔 그렇게 약간 의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더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게 왠지 여기서 얘기하는 윤회잖아요. 그쵸. 인연에 돌고 도는 그런 윤회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이제 뭐 그 해월의 움직이는 성 그 히사이시조의 테마도 인생의 회전목마잖아요. 그렇죠. 돌고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면 내가 만약 나영이고 혜성이라면 마지막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데요. 그래요? 먼저 네. 하실래요? 네. 저는 아까 약간 아침 드라마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왠지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노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삶을 다 버리고 자기가 여기서 이뤄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너무 충동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선택 영화 엔딩이랑 맞다고 생각하고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둘이 싸우진 않았을까? 계속 그렇게 부부요? 부부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난 아서가 점점점 뭔가 생각이 자라나서 뭐만 해도 자꾸 거슬려서 싸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둘은 이혼하지 않았을까? 한국 가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런 게 들었고 안 그래도 그린카드 얘기하길래 그럼 한국 가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또 혜성은 왜 하필이면 그때 영화적인 장치였겠지만 왜 어학연수를 중국 상해 거기로 가가지고 네네. 아니 미국으로 가면은 그때 이건 유태호 배우가 했던 얘기인데 실리콘밸리도 있는데 공대잖아요. 거기서 해서 그쵸, 맞아요. 둘이 만날 수도 있고 너무 크니까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 갔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자기라면 거기 실리콘밸리로 좀 쫓아서 미국으로 갔을 것 같다. 어학연수든 뭐 유학이든 뭐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 그때 뭐가 유행이었나? 약간 그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을 뭐 한자를 배워야 한다. 중국어를 배워야 맞아요. 된다. 제 띠동갑 학과를 동생도 거길 가야 된다. 2008년도에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중국 성장세가 네. 심상치 않다 그쵸, 그랬었어요. 맞아요.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유행이었던 시절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 인물이 된다고 하면 딱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영화에서처럼.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나영이 혜성을 대한 태도가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영이 혜성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못 잊고 그 첫사랑의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하고 이러면은 저라면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드는데 이 영화 내에서 그 설정과 표현되는 것만 따져보면은 그 정도까지만 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바이브에서는 나도 이런 선택을 하지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뭔가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나 뭔가를 서로 답변을 얻고 싶어서 만난 것 같지 막 너무 절절해서 못 잊어가지고 남편도 있다는데 막 거기까지 따라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좀 그렇고 가장 딱 적당하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2012 저도 이제 지금 상황 같이 똑같이 갈 것 같은데 혜성의 상황이랑 근데 만약에 2012년도에 만약에 진짜 사랑을 했고 만약에 진짜 막 막말로 거기까지 갔었고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랬다면은 모를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냥 비행기를 막 1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처음에 2012년 진짜 그때 갔어야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너무 12, 12, 24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려고 한 게 했는지. 너무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차라리 만났는데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다는 걸 넣었으면 차라리 좀 덜 그렇게 와닿았을. 그리고 충분히 SNS로 또 연락했을 자니 이렇게 보낼 맞아요. 수도 있는 거란 가능하죠. 말이에요. 요새 뭐하니?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도 좀 너무 영화적 설정이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그게 좀 약간 이제 요즘 감성의 사람들 요즘 MZ 세대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장면들.
그렇죠. 그렇게 굳이 아무리 국적이 다르더라도 야씨 뭐 이걸 안 한다고 막 지금도 막 거기도 스카이프 쓰긴 쓰지만 뭐 아 지금 근데 그때 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설정이잖아요. 아 중국에서 그쵸, 맞아, 중국인지 있었죠. 상의해서 네 그때 약간 밥 먹을 때 옆에 있던 여자랑 네, 썸 주고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자랑 맞아요. 사귀었다는 거. 맞아요. 헤어지는지 아닌지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만나러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나기 힘든데 주에. 그러니까 연애 계속 했을 것 같은데요. 혜성도. 그럼 36살에 만나기도 힘든데. 근데 오히려 그 나이기 때문에 30 중후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런 일탈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30 중후반.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움직이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직장도 있고. 네, 그런 설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정이삭 감독이 미나리 이후에 첫 영화 이후에 이제 뭐 트위스터스 이번에 여름에 개봉하는 것처럼 그레타 리 감독도 이제 어떤 작품으로 이제 차기작을 내놓을지 상당히 셀린송 감독이요? 셀린송 감독. 네네. 네. 뭐 왜 이렇게 헷갈리나? 네네. 근데 끝날 때 되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촉박해서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지금 저희 네, 뭐 시간이. 스튜디오 보신 분 알겠지만 시간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좀 모르겠어요. 3월달 이제 뭐 파묘 이후에 한국 영화가 또 이제 바통 터치를 1위 바통 터치를 딱 할 것 같은 영화가 있어요. 네 댓글 부대라고. 아 네, 1위 바통 터치 할 것 같아요. 댓글 부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아카데미 후보작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비님이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영화. 첫 번째는 괴물이었고 두 번째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괴물이요? 그 고레레 고레레 이로카즈의 괴물. 괴물이었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두 번째인데 이제 드디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할 때가 됐네요. 3월 27일 개봉이죠. 네,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이 작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